자, 오늘은 순열이야. P의 계산. 자, 이 P라는 걸 이제 정의할 건데, P라는 걸 정의하기 전에, 자, 팩토리얼 부분 정의하자, 팩토리얼.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팩토리얼이라 한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1 이상 3, 2, 1. 3부터 1까지 그냥 모든 자연수를 다 곱하라. 이런 명령어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n팩이다. 그럼 뭐 하는 거야? 1부터 n까지. 그렇지. n-1 점점점 1까지를 다 곱해라. 뭐 이런 명령어지, 그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p를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p의 정의가 뭐냐? p의 정의는요. 자, npr이다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정의는 자,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예시로 이제 몇 개를 해볼까요? 자, 5p3이다. 그럼 뭘 하는 거라고? 5팩. 앞에 거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라? 두 개를 n 거 팩토리얼로 나눠라 이런 뜻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이 녀석들을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 나눗셈을 하는 게 좀 귀찮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얘를 풀어서 다 써보면 5, 4, 3, 2, 1 다 곱하는 거, 그지? 얘는 2, 1 다 곱하는 거니까 어차피 분자, 분모에 동시에 있는 거는 약분을 해도 되겠지, 그지? 이렇게 약분을 해도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사실상 뭐가 돼? 5, 4, 3 이것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정의는 정의식대로 따로 하고 얘가 정의긴 한데 계산을 하고 싶을 때는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계산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NPR을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n-1 점점점점 어디까지 곱하냐? n-1 플러스 1까지를 곱하는 걸로 생각을 하자. 약분을 해버려가지고 얘가 계산을 할 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p3이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우리가 몇 개 안 되니까 정의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자고? 10, 9, 8 이런 식으로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계산식은 자, 10부터 곱할 거다. 몇 개를? 3개를 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예를 들면 자, 16p4다. 그럼 어떻게 쓴다고? 16부터 몇 개를 곱할 거다? 4개를 곱할 거다. 16, 15, 14, 1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볼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 풀어봅시다. 3번 해줄게. 3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네. 자, n, p, 3은 n-1p3 플러스 10p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n을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식으로 다 풀어 쓰자. 자, 얘 뭡니까? n, n-1, n-2는 얘는 n-1, n-2, n-3 더하기 10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녀석 뭐야? 3차 방정식 해달라는 거지. 근데 약분되면 2차 방정식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여기는 n세제곱 3n제곱 플러스 2n은 n세제곱 6n제곱 플러스 몇 있냐? 6, 2, 3 마이너스 6 플러스 9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세제곱 날리고 한쪽으로 다 밀면 3n제곱 마이너스 9n 84가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8이 되면서 4랑 7이겠죠. 자, 어디서만 정의하죠 우린? 자연수에만 정의하죠. 따라서 해야 된다. 자, 이런 느낌의 우리가 방정식을 처리해 줄 수 있겠다. 순열을 이용해서. 괜찮지, 그지? 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9차 방정식만 해결해 주는 거였다면
자, 정의식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것도 하나 배워야겠어. 그래서 이 계산을 가지고 낼 수 있는 유형은 딱 두 가지가 있어. 자, 정의를 좀 위에다 옮기고 얘가 정의식인데 자, 이 증명식 정리는 이제 너네가 좀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돼. 팩토리얼 약분하는 걸 좀 배울 거야. 팩토리얼 약분. 자, 예를 들어서 3팩 분의 5팩. 이건 뭘까? 5 곱하기 4만 남는 거 맞나? 자, 이런 건 잘 대답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7팩 분의 11팩. 이거 뭘까요? 뭡니까? 11, 10, 9, 8. 이거 얘기할 수 있나? 괜찮? 얘가 7팩이니까 7 이하는 다 약분을 해버리는 거지, 그지? 맞아? 자, 13팩분의 11팩은 뭡니까? 13, 12분의 1이 되겠지. 왜? 11팩 이후는 다 약분돼서 날아갈 거니까, 맞아? 근데 이런 건 잘 얘기하거든? 근데 문자로 하면 얘기를 못해. 그럼 얘는 뭐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분의 1. 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다 나열해봐야 되나? 아니. 이거 봐봐. 자, 이 녀석 어떻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1팩이라는 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점 해서 1까지 가는 거지, 그지? 쟤는요?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4 점점점점점 해서 1까지 가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약분되는 거 어딘데? n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항상 약분되는 건 누구야? 작은 게 날아가는 거야. 자, 작은 것이 약분을 팩토리얼끼리 약분을 하면 작은 숫자가 다 사라지는 거야. 얘가 다 날아가는 거야. 3팩이 다 날아가니까 3팩 이하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3팩보다 큰 것만 남겠지, 숫자가. 그러니까 4랑 5만 남은 거야. 자, 7팩이 작은 수니까 작은 수는 다 날아가는 거야. 작은 수 다 날아가고 7보다 큰 숫자만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둘 중에 누가 작아? n-2팩이 작지, 그지? 그럼 n-2팩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럼 n 플러스 1팩에서도 n-2보다 큰 숫자들만 남아있겠지. n-2보다 큰 거 뭐야? n-1 또 n 플러스 1까지 이것만 살아남는다고. 알겠어? 자, 이건 뭔데?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2n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 녀석은 자, 둘 중에 누가 작아? 2n 마이너스 3팩이 작지, 그지? 얘가 날아가고 뭐만 남겠다고? 보다 큰 거. 얘는 다 날아가니까 1이고. 자, 2n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뭐야? 2n 마이너스 2,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까지 끝나겠지. 자, 이해했다?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증명을 해볼게. 자, 이제 통분이랑 약분을 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아, 통분도 좀 하자, 통분. 자, 팩토리얼 통분을 해봅시다. 자, 7팩분의 3 더하기 자, 8팩분의 5다. 자, 뭘로 통분해야 될까? 자, 팩토리얼 통분할 때는 우리가 뭐야? 분모를 같게 맞추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1부터 8까지의 곱이고 얘는 1부터 7까지의 곱이잖아, 그치? 네. 그럼 누구로 맞춰야 돼? 8팩. 그치, 8팩으로 맞춰야지. 1부터 8까지로 맞춰야 돼. 8팩으로 맞춰야 돼. 그럼 얘는 안 건드려도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줘야 돼? 8이. 8을 곱해서 8팩으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맞아? 이게 통분이잖아. 그럼 몇이 되는 거야? 24. 이렇게 올라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8팩분의 29가 되겠다. 팩토리얼 통분도 할 줄 알았다. 그러면 숫자는 괜찮은데 문자는? 그래서 팩토리얼 통분할 때는 항상 뭘 통분하는 거야? 큰 걸로 맞춰주는 거야. 자, 둘 중에 큰 걸로 맞추면 누구로 맞추는 거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1팩으로 맞추는 거야. 근데
부족한 만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야. 자, 뒤에 건 이미 세팅이 돼 있어. 4 그냥 오면 돼. 그치? 자, 앞에 건 세팅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야겠어? n 플러스 1패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모자란데? n이랑 n 플러스 n이랑 n 플러스 1이 모자라지. 그래서 n이랑 n 플러스 1을 곱해서 n 플러스 1팩으로 강제로 맞추는 거야. 이게 통분의 정의잖아. 분자 분모를 똑같은 걸 곱해서 맞춰버리는 거. 그럼 여기 뭐가 올라가야 돼? 3n n 플러스 1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아닙니까? 네. 이거 통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세팅이 된다면 이제 우리 증명을 할 수 있다. 자, 4번을 보면, 자, 4번에 n 플러스 1p r 플러스 1 더하기 r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p r이 n 플러스 2p r 플러스 1을 증명하시오. 자, 서술형이 나옵니다. 이거. 그럼 서술형에 이거 똑같이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논리대로. 그러면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 좌변을 식정리를 해서 우변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야. 자, 좌변만 가지고 우변을 내가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녀석 정의로 쓸 수밖에 없어요. 정의로 쓰면 뭐라고? 자, 앞에 거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라고? 두 개를 뺀 거 팩토리얼. 그럼 뭐야? n-r 팩이겠죠, 그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r 플러스 1 곱하기,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팩토리얼 정의로 쓰면, 아니, p의 정의 n 플러스 1 팩, 자, 두 개를 나눈다고, 뺀다고, 거세든다고. n-r 플러스 그치? n-r 플러스 1 팩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녀석을 식정리를 해서 오른쪽 거를 만들어내자고. 알겠어? 그럼 이거 가져가. 가져가는 거. 응. 자, 그러면 이 녀석 정리하자고. 하나로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 통분해야 된다고. 자, 뭘로 맞출 거야? n-r 팩으로 할 거야? n-r 플러스 1 팩으로 할 거야? 큰 걸로 안 했지? 큰 걸로 해야지. 큰 걸로 맞춰줘야 하는데, 자, 근데 얘는 세팅이 되어 있어. 얘는 그대로 분자 올리면 되겠어. 근데 뭐가 안 돼 있어? 지금 앞에 게 세팅이 안 돼 있어.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야 되는데? n-r 플러스 그치, 하나만 더 있으면 되잖아. 하나 차이 나니까 n-r 플러스 1이 여기 필요한 거지, 그지? 요 녀석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됐지, 그지? 둘이 곱해서. 자, 그럼 위에 거는, 자, 뭐가 올라와야 돼? n-r 플러스 1에다가 뭘 곱한 거? n 플러스 1 팩을 곱한 게 올라와야겠다. 이렇게 통분이 된다. 그치? 자, 아직 정리 안 끝났어. 자, 그럼 어떻게 돼? n-r 플러스 1 팩토리얼 2개. 자, 위에 거 식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할 거야? n 플러스 1팩으로 인수분해해야겠지? n 플러스 1팩으로 묶어. 자, 묶으면 앞에는 뭐고? n-r 플러스 1이고 뒤에 거는 r 플러스 1이다. 자,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면 뭐가 됐어? n 플러스 2 n 플러스 2가 됐어. 자, 얘가 n 플러스 2가 되면서 얘랑 곱하면서 뭐가 됐어? n 플러스 2팩 그렇지, n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돼버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요 식을 정리해서 오른쪽 거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게 맞는지 이제 검증을 해야 될 차례야. 자, 요 녀석 우리가 p의 정의대로 쓰면 이거 나옵니까? 네.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증명할 때 뭐 쓴다고? 정의를 쓴다고. 이 정의식을 갖다가 p의 정의식을 갖다가 우리가 쭉 풀어서 써가지고 통분해가지고 식정리를 해서 우변이랑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증명이다. 서술형에 나온다. 자, 해봐.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하고 싶은 말은 P를 거의 쓰지 않을 거다. P는 거의 쓰지 않을 거다. P에 의존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워서 경우의 수를 하면은 답이 없어.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어차피 그냥 P 써서 풀 수 있는 거? 그거 시험지 1면에만 나오고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순열이라는 걸 P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냥 못 푸는 거야. 순열은 그냥 뭐냐? 자리가 정해져 있는 우리가 배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5명이 있어요.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수. 이 순열이라는 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자리씩 한 자리씩 누가 들어오는지 정해주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자 자리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 순서마다 경우의 수를 다른 걸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다 지정해주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자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자 그럼 몇 자리를 우리가 지정해주면 되는 거야? 5자리를 지정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5자리를 지정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A, B, C, D 5명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순열이라는 건 이 자리를 정해주는 이 한 자리마다 다 자리를 정해주는 경우의 수를 다 곱한 게 순열이야. 자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몇 명? 5명. 5가지가 있겠어,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앉는 거는 4명. 하나 주는 거지. 세 번째는 3명. 2명. 그래서 우리가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문제를 바꿔볼게. 자 A, B, C, D 5명 있어. 자 이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할 거야. 자 너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든 간에 상관없이 다 잊어도 괜찮고 처음 배워도 상관이 없어. 자 결국은 우리가 한 자리 한 자리씩 지정해주는 경우의 수야. P라는 걸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 지정하면 몇 가지야? 5가지. 자 5명이 있었는데 3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세 자리만 채우면 끝나는 거야. 5가지야. 자 두 번째 채우는 건? 4가지야. 세 번째 채우는 건? 이게 끝인 거야 그냥. 5P3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알겠어? 그게 득될 게 없을 거라고.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거 쓰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5P3 써봤자 너네 또 이거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중복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자고. 자 그러면 이 순열이라는 거는 그냥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지정해주는 경우의 수를 뜻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케이 해봐. 2번. 몇 명이 할 수 있어? 3명 중에 그렇지. 자 첫째 날, 둘째 날에 우리가 자 여기서 2명을 하고 여기서 3명을 하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죠? 자 어쩔 수 있죠? 3명을 하고 2명을 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케이스가 2개면 무슨 법칙이었다고? 하베브. 그렇지, 하베 법칙. 케이스를 나눈다는 건 하베 법칙이었어, 그렇지? 자 그러니까 자 여기 2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3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3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2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5명을 그냥 안 치는 경우의 수를 하는 거라고. 이거를 막 공식처럼 외우면 경우의 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너네는 그냥 세는 거야. 몇 가지? 5가지. 몇 가지? 4가지. 몇 가지? 아니지. 앞에 간에는 다시 못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냥 이게 다야. 몇 가지? 그래. 5명을 그냥 일렬로 배열해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다만 뭐가 있다? 케이스를 나누는 것이 있다 이 문제는. 그지? 자 하나씩 우리가 레이업을 하는 거야 이제. 케이스도 나누고
자, 순열 기본적인 것들 하나씩 익히자. 자, 얘들아, 너네가 이제까지 뭘 배웠든 간에 그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괜히 혼란이 생길 거야. 어차피 킬러를 풀면은 공식처럼 외워서 하는 못해 절대. 근데 원리 자체를 깨우쳐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양끝 순열부터 배울 거야. 양끝. 자, 근데 이런 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고, 이런 유형의 의미 부여하지 말고 별거 없어. 그냥 맨 끝자리에 누가 들어갈지 정해주는 게 제약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 5명. 남자 셋, 여자 둘이 있어. 자, 근데 양 끝에 남자가 앉았으면 좋겠어. 양 끝에 남자가 앉도록 배우를 해달래. 그러면 자, 우리의 이 기본 룰을 알려줄게. 이제 앞으로 조건이라는 게 들어갈 거야. 그냥 순열이 아니라 조건이 들어간 순열이 있을 건데, 이 제약 조건이 있는 자리를 먼저 지정해 주는 거야. 요게 가장 중요한 기본 룰이야. 자, 순열이라는 건 자리를 다 정해주는 경우의 수거든. 근데 이제 제약이 하나씩 생길 거야. 양 끝에 누구 앉아라. 뭐 누구는 이웃해서 앉아라. 누구는 이웃해서 앉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생길 건데, 이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앉히고 끝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지금 5자리가 있는데 양 끝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양 끝에 누가 앉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 끝에 남자를 먼저 앉히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자, 여기 앉히는 거 몇 가지겠어? 3가지. 남자 3명밖에 없으니까. 그지? 3가지. 자, 1명 앉혔으니까 몇 가지? 그치. 1명 소거했으니까. 이해했지? 그지?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제약이 있어 없어? 없으면 뭐 하라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n팩이라고 했어.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 3명을 앉히는 건 몇 팩? 3팩이라고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별거 아니지, 그지? 자, 그럼 이번에 이런 얘기 해볼까? 자, 7명이 있어. 7명이 있는데, 자, 남자가 3이고 여자가 4이야. 자, 근데 양 끝에 적어도 여자가 1명 이상 앉도록 이란 얘기를 해보자. 자, 적어도를 다뤄보자고. 적어도를 다루는 우리 스탠스는 뭐였어? 전체에서 2점을 빼는 거였지, 그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양 끝에 지금 문제가 돼요. 양 끝에 제약 조건이 걸려 있고요. 가운데 5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전체부터 씁니다. 적어도를 만났을 땐 전체에서 2점 명제를 빼기로 했거든. 그렇지? 그럼 전체는 몇 가지야? 아까랑 똑같이 쓰면 되겠어. 자, 여기부터 정해주는 거야. 몇 가지? 자, 전체는 뭐야? 적어도 여자 이런 게 없어. 그치? 그냥 뭐야?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상황인 거야. 뭐야? 7팩이야. 7명을 그냥 생으로 앉혀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부정은 뭡니까? 이 제약 조건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의 부정 명제는 뭡니까? 양 끝에 누가 앉는 거죠? 그렇죠. 양 끝에 남자죠. 자, 적어도 여자가 1명 이상의 부정은 모두 남자이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양 끝에 모두가 남자니까 자, 앉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앉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있는 자리를 먼저 앉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없으니까 몇 팩? 1팩.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또는이라는 뉘앙스를 볼게요. 6명, 4명, 2명, 이렇게 있다고 해보고, 자, 양 끝에 아니 문자로 바꿀까? 여섯 개 A, B, C, D, E, F 문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 자음 1개, 모음 1개. 자, 야, 근데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오도록 이렇게 해달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음이 뭡니까? A, D입니다. 자음 뭡니까? B, C, D,
F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양 끝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왔으면 좋겠대.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가 자, 맨 앞자리가 모음인지 자음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버리는 거야? 케이스 케이스가 생기는 거야. 첫 번째. 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맨 앞에 누구일 때? 모음 모음이고 맨 뒤에 자음 자음일 때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자음 모음 자음이고 모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케이스만 생겼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 뭡니까? 모음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자, 끝에 배열하고 마지막에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몇 회? 3회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됐고요. 두 번째는 네 가지. 여기도 두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몇 회? 4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더 해주게 되겠다. 해보자. 얘들아 이거 같이 볼까 하나? 17번? 17번 같이 볼까? 자, 우리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텍스트 안에서 또는이라는 걸 발견해야 될 거야. 또는 혹은 뭐뭐 이거나 이런 텍스트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여기서 17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7번에서 자,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위치해야 된대. 정규수가. 자, 이거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냐? 남자 셋, 남자 넷, 여자 셋을 배열할 건데, 자,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와야 된다는 거지. 자, 또는이라는 거, 혹은 뭐뭐 이거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앞으로 자, A 또는 B다. 명제단어에서 우리가 또는 합집합이었어, 교집합이었어? 합집합이었습니다. 자, 합집합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합집합 어떻게 처리하죠? 덧셈 정리. NA 플러스 ND 마이너스 N A 교 B죠. 합집합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중복이 발생한다 소리야. 자, 앞으로 또는이나 이거나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앞에 것만 만족하는 거 세고 뒤에 것만 만족하는 거 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둘 다 만족하는 걸 한 번 빼줘라. 왜? 자, 잘 봐봐. 자, 첫 번째 어떨 수 있다? 처음이 남자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떨 수 있다? 마지막이 남자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 남자인 거 안 셌어? 다 들어있어. 여기에 마지막 남자인 거 들어있어. 여기에 처음 남자인 거 들어있어. 다 들어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빼줘야 된다고. 처음도 남자고 마지막도 남자인 걸 한 번 빼줘야 된다. 중복이 발생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처음 남자가 배치되는 건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곱하기 여기다 몇 팩을 해버릴 거야? 6팩을 해버리는 순간 6팩이 뭐야? 6명을 일렬로 그냥 다 랜덤으로 돌려라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 마지막 자리에 남자가 들어있는 것도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거를 빼줘야 된다 반드시.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남자인 거 어떻게 돼? 여기 4 곱하기 몇 팩? 6팩이 되겠지. 자, 근데 문제가 됐다고. 왜? 여기도 카운팅 됐고 여기도 카운팅, 더블 카운팅 됐다고. 그치? 더블 카운팅 된 걸 여기서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둘 다 남자인 거 어디입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몇 팩이요? 5팩인 거를 한번 빼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또는이란 텍스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직관적이지 않은 수념이 딱 두 개가 있어. 딱 두 개만 특별해서 그 두 개만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이웃한 수념이야. 얘는 직관적이지가 않아. 조금 달라. 그래서 얘는 좀 익혀줘야 돼.
두 가지밖에 없어. 그게 이웃하는 순열과 이웃하지 않는 순열. 딱 두 가지만 있는데, 자 얘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규칙은 이거예요. 이웃하는 걸 한 사람으로 보고 전체를 배열하면 곱하기 이웃하는 사람들끼리 자리 바꾸는 배열이 있습니다. 자, 이웃하는 수열의 틀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만 특별한 녀석이니까 요거는 좀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너네가 졸업할 때까지 확통에 가서도 이웃하는 수를 끝없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자, 이웃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5명이 있으니까 자, 5명이 있는데 남자 둘, 여자 셋이에요. 근데 남자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한도로 배열을 해달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남자 둘을 떠서 한 사람처럼 커다란 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자 3명 이렇게 두고요. 자, 그러면 자 전체 배열하고 자리 바꾸기 배열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전체 몇 명처럼 보는 거죠? 4명 옆에 3. 그래서 얘가 전체 배열이 되겠고요. 그럼 묶어놓은 거, 이 묶은 거를 이제 푸는 배열이 있어요. 자, 자리 바꾸기 배열이죠. 몇 명이 돌죠? 2명이 돕니다. 옆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앞에는 쉬워. 지금까지 계속 쉬울 거야.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예시는 이렇게 해볼까? 자, 뭐 8명이 있어요. 8명이 있는데 자, 1학년이 2명, 2학년이 3명, 3학년이 3명이라고 해봅시다. 자, 같은 학년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자,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도록 우리가 배열을 해달라. 자, 그러면 자 1학년 2명을 한 사람처럼 봐야 되고요. 그죠? 자, 2학년 3명을 또 한 사람처럼 봐줘야 되고 3학년 3명을 한 사람처럼 봐주는 전체 배열이 있다. 전체를 몇 명처럼 보는 거죠? 3명. 3명처럼 봐서 3팩을 하고요. 자, 묶은 게 몇 쌍이나 있어? 3쌍. 3쌍이어가지고 묶은 거를 푸는 자리 바꾸기 배열이 3개나 있어요. 몇 팩 몇 팩? 2팩. 2팩, 3팩. 3팩 3팩. 이렇게 되는 배열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 자, 뭘 해볼까? 자, 스페셜이라는 영단어 영문자가 있어요. 자, 이 사이에서 우리가 S와 P 사이에 모음이 2개 들어가도록 배열하고 싶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간단한 거 먼저 할까? 간단한 거 먼저 하자.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자, 남자 둘에 여자 3명이 있어요. 자, 근데 남자 사이에 여자 1명이 안 돌아. 이렇게 해볼게요. 얘도 이웃하는 수열이거든요. 왜 이웃하는 수열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남자가 이제 2명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에 여자가 1명 있다는 거는 자, 어떻게 하는 거죠? 남여남. 그쵸? 남녀남이 어떻게 해? 이웃해서 앉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해서 앉는다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얘도 이웃하는 수열이에요. 다만 텍스트 표현을 이렇게 할 뿐. 자, 그러면 자, 몇 명 남았습니까? 여자 2명이 남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3팩. 3팩이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달라요. 약간 다르니까 설명하겠지, 그지? 자, 내가 전체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자리 바꾸기 배열이 있다 했잖아, 그지? 자리 바꾸기에서 누구만 바꿀 수 있어? 남자. 남자 둘만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이만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왜? 항상 남자 사이에 여자 1명이 있어야 된다며, 그치? 여자가 돌면 큰일 나는 거야. 몇 팩? 2팩. 그래서 자리 바꾸기 배열이 약간 다르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녀석 한번 생각해 볼까? 자, S랑 P 사이에 모음이 2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요걸 한 묶음으로 보고 싶은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아, 여기서도. 아, 미안해. 여기서도 달라.
자, 뭐가 있어? 누가 들어갈 거야? 여자가 누가 들어갈 건지 뽑아주는 게 있어. 누가 들어가는지 고르는 거 몇 가지일 거야? 세 가지일 거야. 이 한 묶음으로 만드는 게 세 가지야. 이거 세 가지 하고 전체 배열을 해야 돼. 전체 배열 선택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자 배열 입회는 남자 자리 바꾸기.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들어가는 게 뭔지 골라줘야 되거든. 자, 모음이 몇 개 있는데 여기? 3개. 세 개 있어요. A, E, I. 모음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여기다 넣어줄 거야. 그럼 누가 들어갈지 고르는 순열이 있어요. 그죠? 아니요. 여기 고르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이게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잘 정해주면 이게 이제 한 묶음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몇 개 남았죠? 총 7개였으니까 3개 남았죠? 맞아요? 맞습니까? 자, 3개 남았고요. 전체 배열이 이제 어떻게 돼요? 4팩2의 전체 배열이 되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리 바꾸는 배열이 어떻게 될까? 그치, 얘네만 돌 수 있다 했지. 끝에만. 맞아요? 이게 자리 바꾸기예요. 얘는 사이에 들어갈 거 골라주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다 가르쳤어. 해봐. 모음끼리도 바꿀 수 있는 거 같아요. 응? 모음끼리도 바꿀 수 있는 거. 그걸 이미 했어요.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3 곱하기 2가. 그러니까 경우수가 어렵잖아. 그지? 어? 아직 어려운 걸 안 해서 어려운지 아직 모르겠지? 그지? 뭐야, 할만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사실은. 자, 이웃하지 않는 수녀를 이제 보게 될 건데, 그러니까 얘도 이제 직관적이지 않아서 배워야 돼. 좀 특별하거든. 이웃하지 않는 수녀를 어떻게 생각하냐? 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 셋, 여자 넷이 있어요. 근데 남자끼리 이웃하기 싫대요. 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발상이 좀 특별하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첫 번째. 너무 7 같아요. 어? 너무 7 같아요. 자, 이웃해도 상관없는 인원 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인원을 나열합니다. 두 번째. 자, 나머지 인원을 나열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발상이 중요해요. 요 발상. 이웃해도 상관없는 인원 사이에 이웃하지 않은 인원을 넣어서 나열하는 거. 그럼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익혀볼게. 자,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웃해도 상관없는 건 누구예요? 여자를 먼저 배치를 해놔요. 여자를 먼저 배치를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 사이사이에 남자를 넣는 겁니다. 그럼 이웃하지 않게 되게. 자, 여자 사이사이 공간 4명이면 5개 공간, 10명이면 몇 개 공간? 11개 공간, 100명이면 101 공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사이사이에 누굴 넣자고? 남자를 넣자고. 이웃하면 안 되는 인원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몇 자리를 골라야겠습니까? 세 자리를 골라야겠습니다. 그쵸? 자, 세 자리 선정할 겁니다.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쵸? 자, 첫 번째 자리 고르는 거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자리 고르는 거 몇 가지? 4가지. 세 번째 자리 고르는 거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왜? 세 자리만 고를 거니까 5자리 중에서. 예산 5, 4, 3. 그 다음에 뭐 하자고? 나머지. 자, 아직 배열 안 해준 거 누구 있죠? 자, 남자는 다 넣었습니다. 5, 4, 3으로.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 넣었고요. 이웃하면 안 되는 거.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 넣었어요.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상관없는 애들 아직 배열 안 했어요. 몇 회? 그렇죠.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올 것이다. 알겠죠? 간단합니다. 급하지 않은 순열도. 자, 문제 몇 개 볼까? 아니, 내가 할 게 없어. 너네가 해. 봐봐. 35번. 자, 1부터 7까지 5장. 자, 그러면 자, 이웃한 두 수가 합이 홀이다. 그러면 이제 뭐야? 홀 붙으면 안 되고 짝짝 붙으면 안 되고 어떻게 올 수밖에 없어? 홀짝 이렇게밖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오는 거? 5개를 홀짝 이렇게 오는 거. 그치? 두 번째는 짝 이렇게 오는 거밖에 없다는 거.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위치가 다 지정이 돼 있어. 내가 사이사이에 공간을 파는 건 이유가 뭐야? 위치를 몰라서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다 알고 있잖아. 뭐만 하면 돼? 그냥 있는 자리마다 하나씩 지정만 해줘 버리면 되는 거야. 1, 2, 3, 4, 5, 6, 7이 있어요. 자, 하나씩 지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홀 지정하는 거 몇 가지? 4가지. 4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짝 지정하는 거 몇 가지? 헷갈리니까 홀 먼저 세자. 홀. 그 다음 홀 몇 개? 3가지. 3가지. 그 다음 홀 몇 개? 2가지. 2가지. 홀 다 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짝 몇 개? 3가지. 3가지. 짝 몇 개? 2가지. 그렇지. 다 다르구나. 자, 그러면 짝 정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짝, 2가지. 짝, 2가지. 홀. 4가지. 3가지. 다르죠, 2개? 이렇게 되겠다. 케이스 남았으니까 2개를 더 해줘야겠지? 쉬었다 하자. 유형 6번.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이제 섞어서 씁니다. 자. 자, 조건 2개 이상의 수녀를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엮을 거예요. 뭐 양끝이랑 이웃하는 걸 섞거나, 혹은 양끝이랑 이웃하지 않는 걸 섞거나,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걸 섞거나, 아니면 뭐 또는 뭐 이런 걸 섞거나, 그런 것도 이제 배워볼 것이다. 자, 일단요, 첫 번째 양끝이랑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해야 돼. 알겠지?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양끝이랑 이웃하는 거를 한번 엮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남자 넷, 여자 셋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남자가 양끝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이웃하도록 우리가 배열을 해봐라. 그러면 자, 제약 조건이 많이 걸린 녀석부터 순서대로 안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2개 이상이면은 처리하기 까다롭잖아, 그치? 자, 제약이 많은 자리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수녀이 나올 때까지, 익숙한 수녀이 나오면 그때 그걸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양끝을 먼저 안 칩니다. 양끝을 먼저 안 치고 이렇게 5명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남자 양끝에 정하는 거 몇 가지? 4가지. 4가지. 몇 가지? 3가지. 3가지.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쵸? 5팩을 하고 싶지만 5팩을 할 수가 없죠. 왜? 뭐가 남았어? 여자 이웃. 여자 이웃이 남았거든요. 여자 이웃이 남았습니다. 여자 3명을 몇 사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보고 안쪽에서 이웃하는 수녀를 해줘야 됩니다. 몇 팩? 3팩. 그렇지. 곱하기 자, 여자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 몇 팩? 3팩. 이런 식으로 우리가 2개를 엮어서 할 거라는 거, 그지? 자, 두 번째 양끝이랑 이웃하지 않는 걸 한번 섞어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자, 남자가
여자가 둘 이렇게 있어요. 자, 남자가 양끝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가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큰 틀에서는 자, 남자가 양 끝에 먼저 앉히는 제약이 있는 자리부터 먼저 앉히고 나서 익숙한 수련을 할 겁니다. 자, 안에 4명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자, 얘 결정하는 몇 가지? 네 가지. 4가지. 결정하는 몇 가지? 세 가지. 3가지 이렇게 될 건데요. 이 그림을 좀 수정해야 돼요.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몇 명을 먼저 앉혀요? 2명. 2명을 먼저 앉혀요. 왜? 남자 4명 중에 2명 소거했죠? 그럼 남자 몇 명 남았어? 남자 2명 남았습니다. 그쵸? 자, 여자 몇 명 남았어요? 2명. 여자 2명 남았으니까 요 사이사이 공간에 여자를 넣어주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을 해야 된다. 이 안쪽에서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자 하나씩 넣자. 여자 자리 정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3가지. 그 다음 하나 더 정하는 거 2가지. 2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않는 순열과 엮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자,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걸 섞는 거는 자,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자,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걸 한번 섞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를 좀 참고를 해볼까? 오케이. 문제 엄청 많이 넣어놨네. 예시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뒤져서 설명해줄게. 자, 그러면 자 38번 하나 볼까? 자, 특별한 자리에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것들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이걸 다 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문제마다 다 다르거든 사실. 자, 38번을 보면은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자, A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맨 앞에는 고정입니다. 그죠? 맨 앞에 그냥 무조건 누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예요. 없어요. 그죠? 한 가지예요. 이거 이미 고정이에요. 이거는. 자, 고정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5자리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누가 이웃하지 말라고? A. A, B가 이웃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자, A는 내가 고정했으니까 이제 누구만 생각하면 돼? B. B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웃하지 않는 거라 해서 이웃하지 않는 순열 내가 풀듯이 하기가 좀 버겁다는 거야. 익숙한 녀석이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게 이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진짜 기본적인 룰 뭐다? 제약이 많은 자리, 제약이 많은 사람부터 그냥 천천히 한 사람씩 앉히는 게 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그 다음 누구를 앉히면 되겠어? B를 앉히는 거야. 순서대로. 제약이 있는 사람부터. 자, A는 이미 앉았고 B를 앉힐 거야. B 앉히는 게 몇 가지일까? 네 가지. 왜? 어디만 못 앉으니까. A 역. 여기만 못 앉으니까 B를 앉히는 건 몇 가지? 내가 네 가지. 자, B의 자리를 결정하는 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약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4팩.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보던 형식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변주가 될 거야. 다 바뀔 거야. 그러니까 기본 틀은 뭐야? 제약이 많은 사람, 제약이 많은 자리부터 고정을 하고 익숙한 게 나올 때까지. 오케이? 자, 그럼 조금씩 좀 더 복잡한 거를 우리가 처리해보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걸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 4명이 있고요. 남자 3명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2명만 이웃하고 뭐 이런 것도 하나 보자. 남자가 2명만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자, 남자 3명인데 3명이 이웃하는 것도 안 되고 이웃하지 않는 것도 안 되고 2명만 이웃해야 된대. 이게 어떻게 될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여자 먼저 세우고 쉽지 않죠. 남자 2명을 한 명으로 보고 남자 2명 한 명을 보고 여자를 세우고 여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남자 2명 1명이니까 남자 2명을 하나로 보고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2명을 여기에 넣는 식으로. 그럼 이 2명을 누군지 또 골라주는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저 남자 여기 2명 넣는 것도 해야 되고 하고 남자 2명 받고 여자 4명 받고 하면. 남자 2명 바꾸는 것도 하고 여자 4명 바꾸는 것도 하고. 네. 맞아요. 할 게 굉장히 많네. 머리 아프지 않나?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발상 같은 걸 쓰면 좋죠. 좀 케이스가 맞는 것 같아. 자, 2명만 이웃한다. 이거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여사건으로 전체에서 빼버리는 거야. 2명만 이웃하는 거에 여사건 부정은 뭐예요? 3명이 이웃하거나 3명 모두 이웃하거나 혹은 이웃하지 않고 아무도 이웃하지 않거든. 우리한테 익숙하잖아 이거는. 이걸 빼는 게 좀 더 쉽지 않겠냐는 거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자, 전체는 몇 팩? 7팩.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면 그냥 다 팩토리얼이야, 그지? 자, 근데 3명 모두 이웃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3명 모두 이웃은 이거 남자 3사람 하나로 보고 배열하는 거니까 5팩 곱하기 3팩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남자가 아무도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 4명을 배치해 놓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4팩. 곱하기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2명만 이웃하는 걸 처리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알겠죠? 자, 해보자. 일단은 요게 41번까지의 설명이야. 근데 응. 저기도 복잡하고 응? 저기도 복잡하고 자, 내가 지금 A를 맨 앞에 안 치고 A, B가 이웃하지 않는다를 쓸 때 어떻게 했지? A를 맨 앞에 안 쳤지, 그지? 그 다음 B를 그 다음에 안 쳤어, 그지? 근데 맨 앞에만 안 오게 안 치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한 명이 더 늘었잖아, 지금. B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2명을 더 안 쳐야 돼, 남자 2명을. 남자 2명을 안 칠 거거든, 이제.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보여볼까? 자, 남자 맨 앞에 앉아있거든, 이렇게. 근데 어디에 남자가 못 앉아? 여기 못 앉지? 그럼 여긴 무조건 누구야? 무조건 여자. 여긴 무조건 여자야.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네 자리에 대해서 이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 2명, 여자 2명을 요 네 자리에 앉힐 생각을 이제 하는 거야. 남자 2명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네 자리를 재편성하는 거야. 어떻게? 아니야. 이웃하지 않는 수녀를 할 때 생각해. 고정할 걸 고정하고 우리가 나머지 익숙한 걸로 바꿔서 한다 했지, 그지? 이제 뭐야? 이 네 명이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야. 그러니까 누굴 먼저 해놓고 남자를 먼저 세워놓고 그림을 재구성한다고. 남자를 먼저 2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여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2팩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2팩 하고 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자동 결정이야. 얘가 앉으면 얘가 앉는 게 자동 결정일 거라고. 남자 못 오니까. 그치? 그거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점점 이제 이런 것만 하게 될 거야. 문제가 복잡해져 점점 조건이. 근데 우리 요거 안 했어. 이 여자 결정해 주는 거 안 했잖아, 그치? 이 남자 결정하는 거, 여자 결정하는 거 안 했어, 그치? 뭐가 들어있어? 3. 그러면 여기가 3위가 아니라 뭐야? 자리 결정하는 거. 2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네 결정해 주는 거 하고 얘네 해주면, 그치? 그래서 3 곱하기 3 2 1 2 100. 오케이?
답이 안 나왔네요. 답이 안 나온다고? 여기 3이 아니야. 3이 얘는 그거였지. 이거 3개 중에 2개 그지? 3이 그래서 얘 뭐죠? 결정하고 4자리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 넣고 그 다음 200 자 계속 이어서 할 건데 그 다음 자 보면 자 이제 이런 걸 할 거야. 또는 들어있고 또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녀석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처리할 거다. 자 또는 뭐라고?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뭐라고? 교집합. 교집합.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은 뭐야? 둘 다 돼야 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근데 얘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합집합은? A 합 B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NA 플러스 NB. A에서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기로 했지, 그지?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부터. 자, 첫 번째 예시는 우리가 A, B, C, D, E, F 6명이 있어. 자, 근데 조건이 이제 2가지가 나오는 거야. A, B는 이렇게 하자. 또는으로 한 번에 해보자. A와 B가 이웃하거나 이게 또는이죠. 그 다음에 B와 C가 이웃하는 케이스 볼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자,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A와 B가 이웃하거나 C와 D가 이웃하는 케이스 볼 거고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예시는 자, A와 B가 이웃하고 그리고요 이거는 B와 C가 이웃하지 않는 거 볼 거고요. 자,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 예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자, A와 B가 이웃하고 C와 D가 이웃하지 않는 거 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자, 얘가 이제 제일 복잡한 상황일 텐데 자, A와 B가 이웃하지 않고 C와 D도 이웃하지 않는 걸 겁니다. 자, 마지막 게 제일 빡습니다. 이 마지막 거는 아마 교재에 내가 너무 어려서 넣진 않은 것 같아. 첫 번째부터 가보자. 자, 그럼 A와 B가 이웃하거나 B와 C가 이웃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제는 뭐냐면 이 접속사야. 자, 확통 문제를 만났어. 경우에서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가 또는 그리고 라는 텍스트가 만났다는 건 조건이 2개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또는 앞에가 A 조건 또는 뒤에가 B 조건이에요. 이 조건 2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텍스트마다 규칙이 다르다고. 또는이라는 걸 만나면 어떻게 대처한다고? 이거 덧셈 정리, 합집합 처리를 한다고.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걸 만나면 우리가 얘가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와 B가 이웃하거나 B와 C가 이웃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A와 B가 이웃하는 거에서 뭘 더하고? 이거에서 이걸 더하고 교집합을 빼기로 했잖아, 그치?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더하고 뭐야? B, C 이웃하는 걸 더하고 뭘 빼겠다고? 아니야. A, B, C는 아니야. 엄밀히는 A, B 그 다음 B, C가 동시에 이웃하는 걸 빼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A, B 이웃부터 세보자고. 자, A, B 이웃이면 뭡니까?
응? 2, 3, 4, 500. 5팩. 그다음 2팩이죠. BC 이웃이면요? 똑같죠? 500, 200. 그쵸. 2배 할게요 그러면. 2개 똑같으니까. 빼기 어떻게 된다고? 4팩.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A, B랑 B, C가 동시에 이웃하려면 뭘까? A, B도 엮어야 되고 뭐도 엮어야 돼? B, C도 엮어야 돼. 그림이 좀 이상하거든요. 잘 봐봐. 얘 그림은 이렇게 될 거야. A, B, C가 A, B, C거나 C, B, A면 되는 거죠. 그쵸. 자 100, 200. 이런 그림입니다. A, B도 이웃해야 되고 B, C도 이웃해야 돼요. 그러니까 B가 무조건 가운데 깔려야 된다는 거야. B가 가운데 있고 앞에 A, C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동시에 벌어져야 돼. 그리고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그러면 얘네가 하나로 엮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처럼 움직일 거야. A, B, C가. 그래서 이걸 하나처럼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럼 몇 팩입니까? 400. 4팩이에요. 자, 근데 얘가 B는 무조건 가운데 깔려있다 했지. 가만히 있어야 되지. 누구만 돌 수 있는 거야? A, C, A랑 C만 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200.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점점 어려워질 거야, 그지? 자, 두 번째. A와 B가 이웃하거나 C와 D가 이웃하는 것. 앞에 거랑 어떤 게 다른 것 같아? 봐보자. 자, 앞에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썼겠지? 아씨, 근데 자리가 없네. A, B, C가 아니라 A, B, C. 자리가 없네. 여기다 쓰자.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에서? A, B, E. A, B 이웃에서 뭘 더하고? C, D 이웃을 더하고 뭘 빼요? A, B랑 C, D, E. A, B, C, D 이웃을 빼는 겁니다. 앞에 거랑 다르죠? 엄연히 달라요. 그죠? B가 겹치냐 안 겹치냐 달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세놨죠? 뭐였죠? 500, 200. 5팩, 2팩을 몇 개? 2개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얘 그림을 잘 봐. 어떻게 해야 돼? A, B. 하나. 그 다음에 관여 없지? 독립적이죠?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네. 그럼 몇 사람처럼 봐야 돼? 네 사람. 네 사람. 그니까 묶은 것도 2개니까 A, B랑 C, D. 2팩, 2팩. 묶은 거 서로 풀어주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아씨, 세 번째 예시 뭐였냐? 나 뭘로 했어? A, B A. 이웃하고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로 했던 것 같아, 그지? 자리가 없으니까. 자, A, B가 이웃하고 그 다음에 B, C가 이웃하고 이걸 가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A, B. 자, 그리고야 또는 아니요 이제 그리고야. 네. 유나 졸려? 자, 그리고라고. 나 어떻게 해야 돼? A부터 세고. A, B부터 센다고? 네. 자, 어떻게 되면 안 되는 거야? B랑 C가 이웃하면 안 돼요.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게 동시에 있을 때 처리가 까다롭거든. 근데 잘 봐봐.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 자, A, B가 이제 이웃해야 되는데 뭐가 싫냐면 이 B, C 이걸 처리하는 게 싫거든. 그래서 얘만 여사건 처리할 거야. 이 뒤에 거만. 얘만 여사건 할 거야. 얘만. 그래서 조건이 2개가 있을 때, 조건이 2개가 있을 때 이 여사건을 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때를 정리해 줄 거야. 자, 이거 심화 개념이야. 자, 두 조건의 여사건 처리를 하는 게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자, 둘 중에 하나만 여사건을 하고 싶을 때. 두 번째. 둘 다 여사건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교집합을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원래 교집합을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여사건을 한다는 건 뭐냐면 2개 중에 하나만 뒤집고 싶다는 거거든. 그래서 걔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어. 근데 내가 얘만 여사건을 하고 싶어. 얘만 뒤집고 싶어. 얘는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얘만 뒤집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디폴트로 해서 여기서 A에서 뺍니다. 뭐를? 얘만 뒤집은 걸 빼요.
근데 A가 디폴트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 뒤에 것만 6건에서 뺍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6건을 하고 싶으면 예시로 보여줄 거야. 지금 봐봐 일단. 자, 이거에서 하나만 만족하는 거, 앞에 거만 만족하는 거에서 앞에 거를 만족하면서 뒤에 거에 6건이 발동되는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보여주면 내가 지금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고 싶은 게 문제인데 이걸 한 번에 구하는 게 좀 힘들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A에서 뭘 빼겠다고? A와 B의 여집합에 교집합을 빼겠다고. 그래서 이것만 남기는 방식이야.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어렵게 만드는 건 다 조건 2개에서 나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건 다 여기거든. 그래서 지금 어렵더라도 일단 한번 봐놔야 돼. 알겠지? 자, 경우의 수에서 심화를 좀 같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내가 돌리고 싶어? 그러면 이런 조건을 할 거예요. 자, 둘 다 6번.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워. 둘 다 6번을 뒤집고 싶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건데 얘를 구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얘를 구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뒤집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자, 얘를 구하는 방식을 뭘 선택하냐면 둘 다 뒤집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둘 다 뒤집어버린 걸 빼요. 이걸 빼버리는 거야.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에서 이거의 6건을 빼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을 해버렸잖아. 드모르간이 생긴다고. 뒤집힌다고. 자,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를 써줄게. 얘를 드모르간 처리하면요. 자, 전체에서 뺍니다.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을 빼요. 자, 그럼 얘가 드모르간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뀔 거야, 얘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얘가 합집합이니까 또 덧셈 정리가 발현돼가지고 전체에서 A의 여집합 하나 빼고 A의 B의 여집합 하나 빼고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자, 놀랍게도 둘 다 6건을 세는 거, 둘 다 교집합인 걸 세는 것보다 이걸 세는 게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거야. 얘는 무려 4개나 해야 되는데 이게 더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라고. 이제 앞으로 구조를 먼저 설명해 주는 거야. 조건이 2개가 달릴 거라고. 이제 지금 기본적인 툴만 배웠어. 이웃하지 않는, 이웃하는 이런 것만 해놓고 지금 이제 이런 걸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A랑 B는 이웃했으면 좋겠고 B랑 C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누가 처리하기 힘들어? 이웃하지 않는 게 처리하는 게 압도적으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얘만 6건을 하고 싶은 상황이야 지금.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자, 하나만 6건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A, B, 이웃 이것만 해서 여기에서 뭘 빼겠다? A, B, 이웃은 디폴트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저 녀석의 부정 뭐야? 그치. 이거 한 거를 빼버리면 나온다는 거.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잃지 마. 자, 그러면 자, A, B만 이웃하는 거는 몇 가지입니까? 해놨어. 5팩, 2팩, 6명이었으니까 맞아? 자, 근데 A, B 이웃하고 B, C도 이웃하는 것도 아까 세놨어. 몇이었어? 이걸 빼면 된다. 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 자,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에너지. 아, 이게 너네 이해 못하는데 너무 어려운 걸 가르치는 거 아닌가 싶네. 아, 알아듣고 있어? 문제 풀면서 느껴보자. 자, A, B가 이웃하고 C, D가 이웃하지 않는 걸 처리해보자. 자, A, B는 이웃하고 C, D는 이웃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얘는 부정을 굳이 뭐 해도 되고 사실 안 해도 돼요. 얘는 이것처럼 풀어도 되고 이것처럼 안 풀어도 됩니다. 자, 이것처럼 푸는 것도 보여주고 안 푸는 것도 보여줄게. 자, 기존에 하던 대로 해도 돼. 얘는 자, A, B를 한 사람
명 보고 나머지 몇 명 있죠? 4사람 있죠, 그쵸? 근데 지금 뭐야? CD가 이웃하지 않는 걸 가고 싶은 거야, 그치? 자, 그럼 CD 2명을 제외하고 몇 명 남았어? 아니지, 3명처럼 말이지. 이걸 한 명 취급하니까 하나, 둘, 3명 남은 거야, CD를 제외하고. 맞아? 그럼 이 3명을 먼저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이사이 공간 몇 개? 4개가 이렇게 생기죠. 이 안에 CD를 넣어주면 돼. CD 넣는 거 몇 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자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배열하는 거 몇 가지? 여기에 이웃하는 수량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리 바꾸기 몇 가지?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3번이랑 다른 이유를 알겠나? 근데 3번처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죠. 3번처럼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얘를 3번처럼 처리한다면 뭐에서 뭘 빼겠다? 얘만 부정을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여사건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얘에서 A, B 이웃에서 뭘 빼라? AB랑 CD. A, B 이웃하는 거랑 또 CD. CD 이웃하는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버려라. 자, 이쪽이 좀 더 쉬운 거 알겠나? 생각할 게 별로 없다. 자, 그럼 A, B 이웃하는 거 아까 뭐였어? 5팩, 2팩이었고요. A, B도 이웃하고 CD도 이웃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세놨네? 몇이었어? 4팩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세는 게 가능할 것이다. 자. 마지막. 가장 어려운 거. 자, 지금 내가 뭘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줄게. 정리를 좀 해줄게. 잘 봐봐. 첫 번째 예시는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자, 조건이 두 개인데, 자, A, B가 이웃하거나 또는을 이용하는 거였어. A, B가 이웃하거나 B, C가 이웃하는 거였어, 그지? 자, 뭐뭐 하거나인데 뭐야? 겹치는 게 있을 때야. B라는 녀석이 겹쳤어, 그지? 자, 또는이었는데, 주제는 또는이었는데, 자, 겹치는 게 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을 배웠고, 두 번째는, 자, 얘도 또는이었어, 주제는 또는인데, 얘는 뭐야? 겹치는 게 없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부터는 뭐야? 그리고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리고인데, 그리고 처리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리고를 하는 게 어려운 녀석들, 뭐가 필요한 녀석들? 여사건이 필요한 녀석들을 배웠어. 그리고인데 여사건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 게 동시에 있는데 이웃하지 않는 걸 처리하는 게 힘드니까 걔만 부정하는 것들을 배웠고,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하는 걸 배웠고. 자, 그럼 마지막 예시는 뭐였다? A, B도 이웃하지 않고 CD도 이웃하지 않고 둘 다 이웃하지 않는 거. 둘 다 피곤한 녀석들. 둘 다 여사. 졸지 마. 어려운 것만 하면 좋은데, 정신 잘 차려봐, 얘들아. 일단 우리 맨날 30분, 40분 놀 거야? 아니, 우리도 10번 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경우의 수가 시험에 나오면 우리 앞에 배운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그치, 나오지. 8번까지 나오지. 아니, 8번까지만 풀고 잘 거냐고. 맨날 수학 시간에 시간이 남아요. 왜 남지? 아니, 그런 삶을 살지 말자고 이제. 나 풀 거 다 풀었어. 이거 20분 남고 이런 거 그만하고 이제. 자, 뒤에 것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10번 때는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니까. A, B가 이웃하지 않고 CD가 이웃하지 않고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둘 다 부담스럽다고 지금. 자, 이웃하는 거 하나만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두 개나 처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때 뭘 하는 게 좋다고? 둘 다 여사건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전체에서 뭘 뺀다고? A, B 이웃을 뺀다고. 또 뭘 뺀다고? CD. CD 이웃을 뺀다고. 그 다음에 뭘 한 번 다시 더해준다고? A여, 부, B여. 그러니까 A, B 이웃, 그 다음에 CD 이웃을 한 번 다시 더해준다고. 이게 훨씬 더 쉽다는 거야. 왠 줄 알아? 이거 그냥 생으로 세려고 하잖아? 진짜 어려워. 6개가 있는데 A, B가 이웃하지 않고 CD도 이웃하지 않는 걸 세는 게 굉장히 어려워. 직접 너네가 해봐. 직접 세봐. 어떻게 세야 될지 감도 안 와. 둘 다 이웃하지 않는 거를 따로따로 처리한다는 게.
AB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CD를 깔아야 되거든. 근데 AB를 까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 AB가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거 다 봐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CD를 배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걸 4개를 구하는 거지만 얘가 더 쉽다는 거야. 그럼 전체는 몇 팩? 6팩이고요. AB 이웃은 우리 세놨어. 뭐였지? 5팩, 2팩. 이게 2개 있고, 그렇지? 자,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자고. 뭘 더 한다고? ABU, CDU 세는 거 있지, 그지? 자, 수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건 사실 기본적인 툴이고 그걸 가지고 이것만 쓸 거거든 이제 앞으로. 이걸 알아야 돼. 조건 2개 나온단 말이야. 2개 섞어서 쓴다고. 자, 그러면 내 예시 안에서 다 있긴 하거든. 자, 이해 안 되는 거 개별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칠판 보고 해보자. 문제 풀어봐. 자, 다음 정지철 누나 아직 남았어. 아직 30분 넘게 남았어. 이거 차려. 자, 유형 7번 사전식 대열. 자, 사전식 대열. 굉장히 지금 사전 펼쳐봤어? 그럼요. 영사전 펼치면은 A부터 B부터 그치? 알파벳 뭐부터 시작해? A부터 시작하지. A, B, C 이 순으로 이렇게 출발하지, 그지? 맞아? 자, 그러면 요런 얘기를 해보자. 자, 사전인데 문자 5개밖에 없는 사전이야. 와 어. 불량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B, D, C, D, C, B, F, A, F, A, E는 이 사전에 몇 번째 단어일까? 이런 얘기야. 얘는 몇 번째일 것이냐? 자, 이걸 찾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해. 맨 앞자리부터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맨 앞자리부터. 그래서 어떻게 세냐? 자, 좀 뒤에 걸 세볼까? 좀 뒤에 걸 세는 걸 보여줄게. 자, B, C, A, B, E는 몇 번째인가? 세는 방식 알려줄게. 자, 앞에 게 맞아 떨어질 때까지 계속 세는 겁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자, 맨 앞자리가 뭐일 때? A일 때부터 셉니다. A일 때부터 고정하고 세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고치기 싫다. A. 자, 그러면 도달할 수 없죠, 아직. 그쵸? 그럼 뒤에는 막 돌려요. 몇 가지? 4팩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앞자리가 B일 때.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뭐예요? 4팩입니다. 자, 도달하면 멈추는 거야. 자, C일 때. 몇 가지입니까? 4팩입니다. 자, 네 번째. D일 때. A 자, 도달했죠? 도달하면은 이제 이거 다 세면 안 돼요. 그 다음 뭘로 가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뭘 때? A일 때.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아직 도달 못했죠? 그죠? 그럼 몇 팩? 이번엔 3팩이요. 그래서 얘를 4-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4-2번으로 하겠습니다. 4-2번. 4-2번. 그러면 자, D, 그다음 B. 아직 도달 못했죠? 도달 못하면은 계속 세주는 거예요. 몇 팩? 3팩 6가지고요. 자, 4-3번. 도달했어. 자, D, C 도달하면은 멈추고요. 그냥 세면 안 돼요. 세 번째 자리로 갑니다. 세 번째 자리 뭐일 때? A일 때. 도달했어요. 그러면 멈추시고요. 그 다음 자리로 가요. 뭐예요? D 도달했어요. 멈추시고요. 그 다음 자리로 가요. 뭐예요? 결정됐죠?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자, 이거 다 더하면 몇 번째씩 나와요? 몇 가지입니까? 72. 그 다음에 12. 2까지. 그래서 80.
5번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하나 더 해볼까? 자, 1, 2, 3, 4, 5, 6밖에 없어요. 숫자 사전인데. 그죠? 근데 자, 숫자 사전이 있어요? 시끄럽고 자 그러면 우리가 287번째 숫자는 무엇이냐? 이걸 맞춰보자.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리부터 결정해서 갑니다. 뭐일 때? 1일 때. 자 1이면은 몇 가지가 나오죠? 몇 가지가 나옵니까? 500. 120가지죠, 그죠? 자, 두 달 못했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자, 2일 때 몇 가지죠? 5팩. 두 달 못했죠? 네. 세 번째로 갑니다. 자, 3입니다. 자, 여기다 5팩 또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그럼 240인데 280 넘어가지, 그지? 네. 넘어가면 스탑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거로 갑니다. 3, 1로 가요. 자, 그러면 얘는 몇 팩? 300. 넘나요, 안 넘나요? 계속 생각해야 돼.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요. 계속 진행합니다. 자, 3, 2. 몇 가지? 넘어요, 안 넘어요? 넘어요. 넘어요. 넘어요? 넘어요. 딱 그죠. 넘어요? 넘어요. 그러네. 아씨, 딱 애매하게 내버렸어. 우리 똑똑하잖아, 근데. 그치? 여기까지 간 몇이야? 여기까지 간 몇이야? 240에 48이니까 288이지. 네. 아,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288번째 숫자는 뭐였을까? 3, 2, 여기 3, 2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건 첫 큰 거, 번째. 큰 거, 큰 가장 거. 큰 게 마지막이었겠지. 3, 2로 시작하는 거게 육. 가장 큰 게 288번째였겠지, 그지? 287번째는 그 육, 전 오, 숫자지 않을까? 그러면 자, 3, 2로 시작하면서 가장 큰 거 뭡니까? 6541. 3, 2, 6, 5, 4, 1이 제일 큰 겁니다. 그죠? 네. 이것보다 하나 작은 건 뭡니까? 그러면 6514. 6, 5까지 고정하고 14. 14죠. 그래서 287번째는 3, 2, 6, 5, 14라는 걸 해야 된다. 할 수 있겠어? 네.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겁니다. 자, 숫자가 0, 1, 2, 3, 4가 있어요. 0, 1, 2, 3, 4.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네 자리 만듭시다. 네 자리. 네 자리. 아니, 5자리. 5자리 자연수야. 5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이 중에서 23,000보다 작은 수는 몇 개냐? 자, 이번에 이런 거 세보자. 23,000보다 작은 수.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리 모일 때. 1일 때. 1일 때. 왜? 뭐니까? 영어. 자연수니까. 자연수. 5자리 자연수. 그치? 영어 오면 안 돼. 자, 1일 때. 그러면 4패 24개. 자, 두 번째. 2일 때 도달했어. 잠깐 멈춰. 자, 그 다음 숫자 정해. 0일 때 몇 가지? 3패 6가지. 세 번째. 1일 때 몇 가지? 3패 6가지. 아직 안 왔어. 자, 두 번째. 2일 때. 3일 때. 2, 3. 3. 근데 작아야 되는데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 스탑. 끝났어. 몇 가지? 36가지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해보자. 잠깐. 홀수를 세고 싶어. 홀수를. 20.
24,000보다 큰 홀수의 개수를 해보자. 첫 번째, 자 1의 자리가 2일 때, 두 번째 1의 자리가 3일 때, 세 번째 1의 자리가 4일 때, 네 번째 1의 자리가 5일 때. 저렇게 해야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4,000보다 큰 홀수니까 앞에 자리에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어디에 제약도 있어요? 1의 자리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의 자리 먼저 지정을 해야죠. 몇 가지? 알겠어? 다 세는 첫째 자리부터 다 세는 게 아니라 자 제약이 있는 걸 먼저 고정하고 세면 굉장히 쉽습니다. 몇 가지? 몇 가지? 이거 세 개 셌고요, 그죠? 위에 것만 세면 되죠, 그죠? 위에 거 잘 세야 돼. 자, 2 몇부터? 2, 4부터 2, 5까지. 오케이? 마지막 자리 결정하고 나머지 셀 거야. 5까지. 네 가지. 곱하기 몇 가지? 곱하기가 되겠다.